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중국 주식이 26일 장중에 폭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러한 폭락 배후에는 한국계 펀드,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이 있었다는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 영미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소식 토대로 해서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CNBC 보도를 보면요, Viacom CBS Discovery plunge due in part to force the liquidation of Archegos capital positions 했습니다. Viacom CBS Discovery 같은 미국의 주요 미디어 업체가 될 텐데요. 이 폭락은 Archegos capital 포지션의 강제 청산에 일부 기인한다고 이 CNBC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CNBC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미디어 관련주와 중국 기술주의 매도 압박은 이 Archegos capital 포지션의 강제 청산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네, 알케고스는요, 전 타이거 자산운용 주식 애널리스트인 한국계 빌 황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네, 비아컴 CBS와 디스커버리는요, 한 주간에 각각 50%, 45% 수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두는요, 중국 종목 IT 플랫폼 기업인 이 바이두는 18%, 텐센트 33%, 빕숍 31% 폭락하는 흐름으로 이 5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을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크투자는요, 26일 오후장 아니면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바이두 매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48만 주 매집하면서요, 바이두가 2%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좋게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빌황이라는 한국계의 헤지펀드 설립자를 이 중국 언론에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언론 통해 본 빌황은 월스트리트의 도박사였습니다. 다른 외부 펀드와 비교할 경우에 이 가족 사무실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기타 고위험 금융 상품을 통한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 알케고스 캐피털 이 회사는 펀드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는 해도요, 알케고스 캐피털 이 헤지펀드는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진적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이게 업계에서도 드문 일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빌 황이라는 이 사람이요, 도박사와 같이 급진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 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0분봉 차트인데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이 5개 종목이 이 우하향하는 흐름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졌고요. 특히나 금요일 오전에 그 매도세 블록 트레이드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역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쭉 우하향하는 흐름 보이고요. 금요일에 특히 오전에 이제 블록 트레이드 대량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요, 낙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제 빕숍이라는 곳인데 역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소폭 낙폭을 줄이는 식으로 이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요, 비아컴 CBS가 되는데요. 유상증자라는 악재, 그리고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전망들,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 종목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쭉 이어지면서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우하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요, 매수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요, 매수세도 나오고 했지만 에너지가 약하면서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벤징가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면요, 알케고스 캐피털과 연관된 일부 주요 IB들이 보유 지분 청산하면서요, 디스커버리와 비아컴 CBS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네, 블록딜을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3천만 주의 비아컴 CBS 물량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500만 주의 디스커버리 주식을 청산했고요. 네, 아케고스가 IB들의 마진콜을 충족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IB들은 알케고스가 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량 매각 이제 강제 청산하게 된 것이고요.
반드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라는 이 IB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IB들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요, 비아컴 CBS와 디스커버리 지분을 상당량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여전히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브로커, 이 중개인으로서 참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105억 달러, 11조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두, 텐센트 뮤직, 빕숍 물량을 66억 달러 이제 강제 처분을 했고요. 비아컴, CBS, 디스커버리, 파페치, 아이치 등을 39억 달러 매도했습니다. 추가적인 블록딜은요, 한 곳 이상의 주주를 대신해서 모건 스탠리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부 거래는 10억 달러 규모를 웃돌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상장 기업들은요, 미국 금융당국의 상장 폐지 우려감에 지난주 큰 폭락장을 맞았다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요, IPO 엣지와 블룸버그 코멘트 요청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올리버 퍼시의 웰스파이어 투자 자문 수석 부사장은요, This was highly unusual, 매우 드문 경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Are they done? Is this over? Or come Monday and Tuesday, our markets are gonna be hit by another wave of block trades? 그러면서 모두 끝난 것인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은 다시 블록 트레이드의 물결에 휩싸일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골드만삭스 대변인인 메이브 두벨리는 이러한 관련, 블록 트레이드 관련해서 답변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CNBC는요, 이번 아케고스 블록 딜은 아마도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 거의 5배 수준의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야기된 이 마진콜에 기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6일 금요일 대량 매도세가요, 중국 종목에 대한 이 세 종목에 대한 매도세, 알리바바, 네디즈 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 관련 미중 기업 지수는요, 26일 오후 반등세를 보이면서요, 조금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큰 폭풍이 지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지수는 약 6.5%, 이번 주 6.5% 급락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뉴욕장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피바람이 불었던 정신없던 한 주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우려감, 패닉 투매, 그리고 한국계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의 보유 지분 대량 강제 청산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를 보면요, 뉴욕 증시 발칵 뒤집은 초대형 블록딜 공포, 원인은 마진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를 뒤집은 블록딜 충격, 파장 이어질까 우려. 다음 주에도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조 주식 대량 매도, 미스터리 판매자의 미국 증시가 출렁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일은 투자왕의 김단태 채널을 보면요, 이렇게 헤지펀드 업계 경력의 한 분 트위터에 따르면 이 빌황이 매수 포지션을 전부 강제 청산당했다고 합니다. 운용은 15조 원 가량인데 보니까는 전체 포지션의 크기는 80조 원이었다. 거의 5배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5배 레버리지로 하고 있는데 콜 옵션으로 했던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있는데 어떻게든 5억 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만약에 10%, 20% 빠진다고 하면 결국 깡통을 차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주로 투자하던 곳은 중국산 테크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빌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타이거 아시아 2012년 떠날 때 2천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투자 성과가 10년 동안 좋다 보니까 그 돈이 전체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운용 자금이 15조 원까지 상승했었다고 합니다. 15조 원까지 상승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거의 한 방에 날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큰 규모의 강제 청산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크의 이제 매매 흐름 보면요, 매매 종목표 이제 48만 주 매집했습니다. 바이두 반등의 1등 공신이 됐고요. 이 바이두 종목을 이날 48만 주 매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바이두가 원래는 이제 13위, 만약에 비중을 안 늘렸으면 13위를 기록했을 것인데, 이제
아크 투자 비중 상위 종목 9위로 4계단이 상승했습니다. 26일 날 48만 주를 매집한 것이 이렇게 상위를 아크 투자 비중 상위 종목 9위로 가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하게 볼 경제지표 보면서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지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3월 31일 발표되겠습니다. 4월 1일에는 차이신의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있지만요, 그래도 미국 쪽의 비농장 급여라고 해서 이제 논팜에서 이제 고용 관련한 지표를 볼 수 있는 수치가 되고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 맞게 됐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곧 뵙겠습니다.